네, 시작하겠습니다. 140쪽의 보험자 대위. 보험자 대위는 저거 똑같아요. 우리 계약법 배울 때 보험자 대위 배웠잖아요. 보험자 대위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청구권하고 잔존물 대위가 있다. 두 개 비교하고 계약법으로 가네. 그러면 또 하나 또 있는데 보험 위부라는 놈이 있고 세 개 구분하는 거.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보험 위부하고 잔존물 대위 비교하는 거. 그게 많이 나오고 그거는 계약법. 여기서도 똑같아요. 보험자 대위. 대위를 왜 할까요? 보험자 대위를 왜 할까요? 한마디로 실손, 이득금지, 이득금지의 금지 원칙. 그래서 그 문제가 그때 한번 나오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험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건? 그런 거. 보험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가? 거기가 답이 그거예요. 이득금지의 원칙. 이득금지, 그러니까 자기가 실적으로 손해를 본 거 그 이상을 안 주니까 보험 사기가 발생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실손 보상의 원칙하고 이득금지의 원칙.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말하는 쉬운데 1번이 그거예요. 신의 성실의 원칙하고 2번이 뭐하고 3번째가 이득금지의 원칙. 이렇게 해서 보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은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헷갈리잖아요. 신의 성실도 맞을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적으로 이득금지다. 내가 손해본 거 이상을 안 해주기 때문에 보험 사기를 할 수 있다. 방지할 수 있다. 자, 보기 특약. 자, 이거 넘어갈게요. 재보험의 경우는 하나만 하면 되죠. 세 번째 보면은 원수 보험자가 자기의 명의로 재보험이 수탁자와 같은지에 찾았어요? 142쪽에 재보험의 경우 찾았어요? 자, 세 번째 줄 맨 끝에 원수 보험자가 자기의 명의로 재보험자의 수탁자와 같은 지위에서 행사하여 해상 금액을 재보험에서 교부하는 방법에 의한다. 옆에 쓰면은 운명 추종의 원칙. 그래서 그때 계속 계약보험 얘기네. 그래서 우리 이게 원수보험사라 그랬잖아요. 이게 원수보험사. 얘네가 있고 얘네를 계약자라고 이렇게 원수 계약자 이렇게 하는데 그냥 계약자들 있잖아요. 그러면 실적으로 얘는 재보험을 들죠. 재보험을 하나 드는 게 아니고 많이 들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들면은 실제로 얘가 보험금을 안 줬어요. 보험료를. 얘가 보험료를 안 낸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얘한테 돈 줄 금이 없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안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둘 중에 하나잖아요. 없다. 얘하고 별개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돈 안 주냐고 얘가 돈 내나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얘에 따른다. 운명 추종주의. 그 계약법에서 한 번 했죠. 똑같아요. 사정이론도 이렇게 나와요. 시험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기는 어차피 여기나 계약법이나 손사이론 똑같은데 뒤에 가면 약간 틀려요. 그때 다시 얘기해 드리고 책임보험 옆에 쓰면 책임보험은 자기를 위한 보험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자동차 보험 있죠? 손해보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간단히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계약법에서 계속 해가지고 이게 재미가 없어. 강의하는 게. 이게 처음 하면 이렇게 막 재밌는 얘기 하는데 계약법에 다 했던 거거든요. 근데 표정을 보니까 생각이 안 나는 것 같고 또 하기에는 좀 그렇고 지금. 그러니까 결론만 하면 일단 보험자가 있겠죠. 여기 보험자가 있고 얘가 누가 있다? 나 피보험자 나야 나 피보험자. 자, 여기는 피해자는 누구한테 얘가 얘한테 손해를 입힌 거. 내가 피해자한테 입혔을 때 얘가 어떻게 해요? 나한테 돈 달라고 그러겠죠. 피해 보상해달라. 그래서 그때 한번 그랬어. 내가 웬만하면 이런 거 안 쓰는데 민법 750조하고 300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불법행위, 내가 직접 때린 거, 행위를 한 거, 요거는 채물불이행, 약속을 하고 안 한 거, 둘 중에 하나뿐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얘한테 하면 얘는 나한테 이렇게 오겠죠. 돈 내라.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돈이 없으니까 얘한테 나 이런 짓 했으니까 네가 나한테 돈을 줘라. 그래서 만약 얘가 1,000만 원의 손해를 입혔으면 나 얘한테 얼마를 달랄 수 있다? 1,000만 원. 이거 한 번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 시험에 나오는 거는 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전 재산이다. 이렇게 나오면 맞는 얘기예요. 넘어갈 거예요, 그냥. 모르면 계약법 찾아보십시오. 시험 문제 지문에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한도가 어디냐? 피보험자의 전 재산이다. 보험자 대위 그렇게 넘어가고, 자, 여기 이제 142쪽 있죠? 우리 워런티 하지 않았어요? 했죠? 아, 그렇죠. 넘어갈게요, 그냥. 책임보험 했고, 기초배치가 초과배 똑같아요. 그러니까 보험을 들 때, 배상보험 들 때 어디까지 들을 건가? 예를 들어 이제 공장이에요. 제가 공장에 다니는데 공장에 날 때 요 기초적인 거 들은 거예요. 자동차 보험만 들은 거예요, 내가. 요걸 기초 배책이라고 하면 그 책임보험 있죠. 쉽게 생각하면 책임보험 요만큼 들잖아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뭘 들어요? 종합보험 들죠. 예, 종합보험을 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거 이걸 이제 초과 배상보험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냥 기초 배상보험, 그냥 책임보험, 배상하는 책임보험. 얘는 초과, 얘를 넘는 건 내가 해주겠다. 초과 배상 책임보험. 그렇죠? 근데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요게 하나가 아니고 자동차가 하나가 아니고 자동차가 10개 이렇게 10개. 그러면 요 사이라는 게 있어. 사이가 뭐냐면 일하다 다칠 수도 있고 집에서 다칠 수도 있고 자동차로 다칠 수도 있고 자전거도 다칠 수 있잖아요. 이걸 전체적으로 묶은 게 포괄 담보다. 쉽죠? 그냥 기초적인 거 기초 배치 이후에 초과적인 거 들고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 요 공간 요거를 포괄적으로 다 해주는 거. 무조건 다치면 해준다. 포괄. 그렇게 이미지만 딱 탁 하면 돼요. 넘어갈게요. 됐어요? 넘어갈게요. 그러면 자,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 줘야 되냐? 1번이 그냥 쓰세요. 이거 쓰고 넘어갈게요. 책임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의 고의나 가실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의 불법 행위가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는 그것 간의 인과관계. 됐어요? 그다음 말씀해 주십시오. 책임 능력 있는 가해자, 고의 과실, 불법 행위, 인과관계, 손해. 이 책에 있습니다. 책에 나온 걸 내가 뽑은 겁니다. 책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죠? 됐어요?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내가 얘를 때렸는데 죄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어린애 책임 능력이 있고 능력이 없는 거 의사나 책임 능력. 네? 능력에는 4가지가 있어요. 한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냐 없냐만 이제 19세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 안에 있냐 없냐, 의사 능력이 있냐 없냐. 난 초등학생이야. 아무 의사도 없는데 내가 행위를 한 거는 여기서 죄가 안 된대요. 안 된대요. 형법상 민법 따지지 말고 여기서는 안 된대요. 두 번째는 걔네들이 고의로 해야 돼. 고의로. 고의가 아니면, 고의나 과실이 아니면 죄가 안 된다. 두 번째. 이제 세 번째는 불법행위. 불법행위가 있어야 돼. 똑같은 얘기구나. 고의나 과실로 불법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서 얘가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때렸는데 얘가 암으로 죽었어. 그럼 내가 죽인 거예요? 둘 간에 없잖아요. 내가 때렸는데 얘가 암으로 죽으면 인과관계 없잖아.
이강하게 있어야 돼요. 결국 맨 끝에 손해가 있어야 돼. 내가 의사 능력 있고 불법행위하고 인과응해서 때렸는데 얘가 멀쩡해. 그러면 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나 혼자 대답하고 이제 나 혼자 해야지. 됐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징벌적 배상금 나와요. 이게 어법에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하면 우리나라는 없고 얘 나쁜 놈 더 주겠다. 보험금 배상금을 더 주겠다.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는 없는데 그 담배 소송한 거 알아요? 미국에서? 담배 소송 갔잖아요. 예. 그리고 처음에 나온 게 이게 이렇게 생긴 놈이 이렇게 껍데기를 까서 먹는 게 있잖아요. 퍼먹는 거. 그렇죠? 이거 퍼먹는 거 이렇게 수저로. 이 수저로 이렇게 퍼먹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서 벌레지가 이런 게 나왔어요. 옛날에. 미국에서. 바퀴벌레가 하나 나왔어요. 근데 이 남자가 소송을 한 거야. 이 제품 회사에 소송을 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몇십억 손해를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 이거 나오면 어떻게 돼요? 바꿔주죠, 그냥. 새 걸 바꿔주고 한 통 갖다 줘요, 그냥. 옛날에 맥 거기에서 페트가 상했어요. 맥인가 롯데인가. 상한 저걸 페트를 판 거예요. 걔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한 달치 이용권 줬어요. 그냥 그걸로 끝냈어. 근데 얘는 몇십억의 손해를 받은 거야. 손해배상을. 그걸 왜 받았냐면 이거는 나만 먹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 것까지 이 사람이 다 손해를 한 거야. 니네는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줘라. 그게 징벌적 책임이죠. 징벌적 책임. 우리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형법에 요만큼 뭐 징역 1년에 1,000만 원이면 그 이상이 끝나잖아요. 그냥 1,000만 원 주고 끝나잖아요. 근데 이놈의 재질이 나빠. 그러면 판사 이 새끼 재질 나쁘네. 그래서 더 뭐 2,000만 원 더 내. 지금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미국은 돼요. 미국은 돼요. 그게 징벌적 책임주기 해가지고 가끔 얘기 나오면 객관식으로 나와요. 이렇게 1, 2, 3, 4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 쭉 나와요. 가끔. 그럼 이런 거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이런 거라 징벌적. 그래? 너 가중했다. 가중적.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손해사고 증권과 배상 청구. 이것도 똑같죠? 안 똑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뭐 사고 발견 청구 소송 확정 해가지고 통지를 해야 되는데 2번을 통지하고 1번 통지했을 때 페널티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하고 1번 했었어요. 넘어갈게요. 그거 하나만 봐야 되겠다. 그거. 혹시 IBNR 생각나시는 분? IBNR. 그렇죠. 뭐 좀 생각나죠. 그거. 그래서 배상 그러니까 기준을 사고 중심이냐, 사고 난 거냐, 아니면 배상 청구 기준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빨리 이렇게 쫙 갔는데 손해 발생은 어디예요? 여기서 사고만 나면 청구는 언제 해야 돼요? 이날 하든 보험 기간이 아니, 다음에 넘어가든 그렇죠? 언제라도 주잖아. 사고만 나면 보험 기간 안에. 그렇죠? 이게 사고 기준이잖아요. 청구 기준은 청구를 한 요 안에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때 사고가 1,000만 원 나왔어. 그러면 이 보험사는 얘를 청구 안 됐다고 갖고 있어야 돼요? 안 갖고 있어야 돼요?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그거를 이쯤에서도 얘가 분명히 1,000만 원 정도 났을 거다 추측을 하고 요걸 갖고 있어요. 이거 IBNR. 발생했지만 그러나 청구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손해액이 커지잖아요. 얘가 없으면은 만약에 요날 뭐 1억이다. 예, 손해 이제 들어온 게 청구액 1억이면 손해를 1억이라고 인식을 해가지고 내후년에 보험금을 1억의 기준에서 마치는데 얘를 1,000만 원 났을 거다 해가지고 1억 1,000만 원을 손해로 잡아버리면 보험료가 올라간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배상의 청구 기준으로 바꿨다. 몰라? 너무 막 나가나? 넘어가요. 그냥. 자, 교차 책임주의와 단일 책임주의. 148쪽. 이건 자동차 보험으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자, A라는 자동차하고
A라는 자동차하고 B라는 자동차예요. 얘가 빵 사고 났어. 과실이 얘가 60%, 얘는 40%. 됐어요? 내는 손해가 100만 원. 내는 손해가 200만 원. 이 시험 문제 이렇게 똑같이 나왔어요, 옛날에. 근데 헷갈려. 그래서 이거를 단일 책임주의 할 때 A가 B한테 줄 거인가? 아니. 120, 1240. 아니, 여기가 120. 그러니까 A가 B한테 주는 단일 책임주의일 때 얼마냐? 이게 시험 문제가 나왔었어요. 혼사 이론에서. 간단한데. 그렇죠? 얘는 얘한테 얼마 줘야 돼요? 얘 곱하 60% 이거 60%. 이거 봐, 곱하기 안 된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얘하고 곱하면 얼마예요? 120만 원이죠, 손해는. 얘는 얘한테 120만 원을 줘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얘한테 얼마 줘야 돼요? 100만 원에 40% 잘못했으니까 40만 원. 원래는 얘가 120 주고 야 40만 원 줘. 뺏어야 되잖아요. 그게 교차 책임주의고, 단일 책임주의는 한 명 잘못하네. 결국 얘가 얘한테 얼마 주면 돼요? 80만 원만 주면 되지. 그렇죠? 80만 원. 이거 어려워요? 산수인데? 뭐 곱하기가 어려워요 이거? 아니죠? 그래서 답이 80만 원이 80만 원. 쉽죠? 아니죠? 시험 문제 똑같이 나온 거예요 이게. 이게 2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6대 4 나와가지고 단일 책임주의.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오진 않고 이제 물어보는 거야. 단일 책임주의하고 교차 책임주의의 장단점.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줬다 뺏는 거 아니면 줄 거 다 제하고 주는 거. 제하고 주는 거. 땡.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편집할 거야. 그렇죠. 교차죠. 교차. 왜 그러냐면 우린 저기 학문을 배우잖아요. 얘 제하고 주면 80만 원 주면 얘 80만 원 줬잖아요. 그러면 얘한테 권리가 없어진 거냐. 무슨 권리?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원래 얼마야? 40만 원이나 돈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원래. 근데 단일 책임주의는 이 40만 원 청구할 권리가 없어진 거잖아요. 떼고 줬으니까. 청구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교차 책임주의가 낫다. 상식적으로는 그냥 줬다 뺐던 것보다 그냥 빼고 주는 게 낫잖아요. 근데 그렇다. 학문적으로. 내가 그런 게 아니고 학문에서 그렇대요. 그렇습니다. 넘어가시고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차는 쌍방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고, 단일은 다 제하고 가는 거고. 옆에 나빨트 있죠. 뭐냐면 과실이 하나라도 있으면 1%라도 있으면 다 해줘요. 과실이 조금이라 있으면 다 해준다. 그냥 써요. 읽을 필요 없고. 이것도 이제 객관식으로 1, 2, 3, 4 할 때 밑에 노팔트라고 이렇게 나와요. 보기에서 나와서 이게 올라간 건데, 그냥 실적으로 그냥 과실이 조금이나 있으면 다 해주긴다. 과실 안 따지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 다 해주겠다. 그렇죠? 재보험 넘어갈게요. 재보험의 자, 운명 추정주의 나오죠. 거기 150쪽에 재보험자는 운명 추정 조항에 따라 위험의 선택, 손해액의 결정, 잔존물의 처리 등이 원보험자에게 모두 의존하고 있으며 원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승인, 화해, 소송.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보험자하고 우리 있잖아요. 보험자, 원수보험자하고 계약자들하고 무슨 지지고 볶고 해도 얘랑 상관이 없다. 재보험은 원보험사만 따라다닌다. 그 내용을 이렇게 어렵게 얘기한 거예요. 이재 처리도 똑같아. 이재 처리 처음 들어봤죠? 조항은 보험사고에 따른 이재 처리, 서류, 손해사정, 우리가 하는 거 있잖아요. 있어서 원보험자와 재보험자 간의 상하 협정에 따른다는 조항이다. 본래 재보험 계약에서 이재 처리는 원칙적으로 원보험 결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운명 추정주의지만 사고 처리 및 보험금 산정, 고도의 기술 유한은 보험 종목의 경우에는 재보험자 상호 협조해서 처리하도록 한 것이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재보험자가 똑똑해요? 원보험자가 똑똑해요? 제가 뭐라고 그랬지 그때? 내가
재보험을 드는 이유는, 그죠? 위험을, 이만한 것을 내가 먹고 싶은데 나는 이걸 먹으면 배 터져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먹고 싶으면 가져와서 나눠줘서 같이 이걸 담보한다 그랬잖아요. 그거 하나고 더 큰 거는 이거를 뭐 계약하고 손사하는데 고도의 기술이 있는데 그거를 재보험자, 걔네가 더 똑똑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한다. 뭐 그렇게 한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다. 왜냐하면 기술력 때문에 재보험이 더 똑똑하다. 그래서 기술력을 얻기 위해서, 조언받기 위해서 데리고 온다 그랬어요. 원래는. 근데 실적으로 삼성이 커요? 조그만 이런 보험사가 커요? 삼성이 더 커요. 그리고 누가 더 똑똑해? 현실적으로. 그렇죠? 거기까지.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재보험자가 더 똑똑해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 때문에 얘네들 하는 거예요. 위험 분산 다음에 중요한 거. 똑똑하다고 시험 문제가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재보험을 왜 드냐? 거기에 있을 때 첫 번째가 위험 분산, 두 번째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 받기 위해서. 계약법 똑같죠? 자, 1장 넘어가시죠. 이제부터 이제 계약법은 약간 틀리게 나와요. 헷갈리면 안 되고, 일단 계약법이란 누가 만들었을까 하면 우리 그 판사님, 법을 공부하는 학자님 있잖아요. 법학 하시는 분이 계약법을 만든 거고 책을 쓰신 거고, 이거는 미국, 영국, 우리하고 조금 틀린 사람, 그렇죠? 틀리잖아요. 햄버거 먹잖아요. 우린 빵 먹고. 그 사람 교재를 학자가, 경영학 박사님이 가져온 거고, 그럼 서로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똑같은 걸 봐도 얘는 이렇게 보고 얘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세 과목을 풀어야 되는데 첫 번째 계약법을 풀어야 되잖아요. 계약법 풀면 옛날에 했던 거 딱 그걸 가져가고, 계약법이 딱 끝나고 손사이론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유두리 있게 한다. 유두리 있게. 그 유두리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처음 나온 게 처음부터 성립 요건이 뭐죠? 우리가 청약가, 승낙이순 다 된다 그랬잖아요. 조건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은 형식, 요식이다 아니다? 불요식, 낙성계약이라고 그랬잖아. 다 됐죠.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요. 얘는 조금 틀려. 자, 성립 요건은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형식이 있어야 돼. 하나 더. 형식이 있어야 되는 그게 뭐냐? 나는 보험료를 내야 돼. 계약법 아니에요, 지금. 보험료를, 그러니까 1번. 우리 계약법에서는 청약과 승낙 더하기 승낙만 있으면 다 된다. 그렇죠? 성립한 거야. 이게 성립하면. 성립됐죠? 뭐 조건 다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청약서 그거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냥 보험 들어줘. 오케이, 끝. 근데 여기는 우리 이제 손사이로는 이거에 청약과 플러스 승낙이 있어야 되고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이게 안 나왔을 때 그 계약법 말고 이게 계약법 문제 한번 나왔었어요. 이게 계약법 어떻게 됐을까요? 다 정답. 난리 났거든. 왜냐면 계약법은 청약과 승낙만 있으면 되는데 얘는 알파가 있어야 돼. 이 알파를 배울 거예요. 알파가 뭐냐면 청약하고 승낙하죠? 우리 뭐 내요? 보험료를 내죠. 이게 알파예요. 보험료 내고 약관 받아서 나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보험자는 사고 나면 실손보상 해줄게. 약속을 해야 돼. 약속. 그게 알파예요. 그거를 어렵게 말하면 약인이라고 그래. 약인. 그래서 이 알파를 약인. 그렇죠? 원래는 청약과 승낙가 있으면 다 됐는데 이거는 미국 사람이잖아. 미국 사람이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것도 있어야 된다. 얘네들은. 현실적인. 아, 그렇죠. 얘는 학자, 국어적으로 있어야 된다. 보험 들면 뭐야? 우리 약속하잖아요. 보험료 줄게. 나 사고 나면 줘. 그렇죠? 국어 말뜻 하면 이게 있어야 돼요. 또 있어. 여기서 더 나가면 또 있어. 보험은 혼자 드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일방. 쉽게 말하면 보험료를 안 내면 어떻게 돼요? 보험자가 해지하는데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보험 가져와. 야, 돈 가져와. 2달 주고
그죠? 2달 주고 안 돼도 최고하고 2달 주고 그래도 또 2달을 왜 줘? 기다렸다가 최고하잖아요. 14일 정도 최고로 하잖아요. 일방적으로 못 한다. 하지만 보험사고 났어. 그럼 보험사한테 돈 줘. 그러면 기다리라고 그래요? 바로 줘야지. 그렇죠? 그래서 일방적이다. 일방적이다. 일방적인 계약이다. 이게 유두리 부려야 돼 이제 계약법 이걸로 가면 다 틀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요식일까요? 불요식일까요? 요식성이 있다. 얘는 요식성이 있다. 됐어요? 계약법 풀 때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불효자 그냥 딱 이것만 있으면 다 필요 없어. 그렇죠? 불요식 낙성 계약이다. 승낙만 있으면 다 된다. 근데 승낙하고 알파가 있어야 된다. 그걸 약인회를 하는데 약인회 뭐가 있다? 나 보험료 줄게. 너는 보험사고 나면 나 실손 보상해줘.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게 있어야 된다. 이게 영미법상 보험계약의 기본 원칙이다. 그 보시면 154쪽 보시면 그죠? 제의와 승낙 그냥 그대로 한 거예요. 영문을 그대로 나온 거예요. 제의와 승낙.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청약과 똑같아요. 제의와 승낙 두면 약인 나오죠. 약인이란 계약 성립을 위해 당사자 간에 서로 대가를 지불하는 것. 그렇죠? 주고받고. 자,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약인은 초회 보험료의 납부와 보험증권 약관 명시된 여러 조건을 준수한다고 하고 보험자는 손실보상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게 우리 처음에 뭐였지? 보험에 정의할 때 나왔잖아요. 주고 받고. 난 보험료를 주고 너는 보험사고 있을 때 보험금을 줘라. 그 내용이에요. 약인은 영국하고 우리는 어디냐면 독일하고 일본 거 따라하고 얘네들은 영미법은 옛날부터 그 영국 있잖아요. 걔네들이 시초잖아요. 걔네들 거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랑 조금 틀려. 조금씩. 그리고 걔네들하고 뒤에서 어차피 나오는데 조금씩 틀리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약인은 영미법 내에 고유 개념으로 약속과 교환하여 약속을 하는 사람이 받는 권리 이거나 약속을 받는 자가 부담하는 의무 같은 대가의 교환성을 의미한다. 즉 영미법은 계약의 성립은 대가를 주고 받는 약속인 반면에 우리 계약법의 의사표시에 합치만 청약과 승낙으로만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이해되시죠? 보험계약적의 이것도 똑같아요. 보험계약 목적의 합법성 옆에 피보험 이익의 적법성 적었어요. 그냥 피보험 이익의 적법성 있죠? 우리 배웠어요. 분명히 배웠어. 피보험 이익이란 모르는 건 딱 나와야 되는데 내가 우는 거 건물에 불 났을 때 우는 거 왜 울어? 얘랑 나랑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어야지 우는 거죠. 지나가다가 아무 건물에 불 나면 우리 뭐예요? 구경해야지. 구경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 건물에 불 나면 어떻게 해? 난리 나죠. 울죠. 왜? 피보험 이익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적법해야 된다. 적법. 그래서 보험계약 목적이 합법성하고 똑같다. 미국은 이렇게 표현을 했대요. 2번 계약자의 법정 유자격성. 그러니까 의사표시 책임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죠? 보험계약의 특성. 여기도 좀 틀려요. 조건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없어야 돼요. 불요식 조건이 없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있어야 한다. 보험계약의 사행계획성 이건 똑같죠. 부합계약성 등이 앞에 살펴본 같이 쭉 있죠. 조건부 계약 있죠. 개인계약이면서 조건부 계약이다. 그죠? 일방적인 계약이다. 우리 일방 아니죠. 쌍방이잖아. 쌍무계약이지. 쌍무. 너랑 나랑 보험료 주고 얘는 보험금 주고 여기서는 일방이다. 이러한 특성의 구분은 앞서 보험계약의 법리적 측면에서 본 것이 아니라 영미법의 관점에서 구분하는 것이므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쭉 내리면 두 번째 155쪽에 두 번째 있죠. 보험계약은 나오죠. 보험계약은 조건부 계약이다. 깜짝 놀라죠?
그죠? 조건부 아니죠, 원래는. 근데 여기서는 조건부 계약이다. 보험자는 실손 보상이라는 약속의 이행을 전제 조건으로서 피보험자로 하여금 약정된 보험료 지불과 보험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것을 요한다. 그죠? 그래서 조건부 계약이다. 그러니까 이 영미법 그거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 뜻풀이만 한국말로 바꿔놨기 때문에 이래요. 넘기시면 또 보험계약은 일방적 계약이다. 일방적 계약이다. 맨 위에 찾았어요? 일방적. 대부분 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쌍방에서 의무를 부여하고 어느 한쪽이 의무 불이행 시에는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을 가능하지만 보험계약은 일방적인 면이 있다. 예를 들어서 보험계약자가 1회 보험료를 내고 계속 보험료 지급하지 않아도 보험자는 보험료의 지급을 강제 이행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죠. 근데 보험료만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으면 보험자는 손실, 사고 났을 때 보험금을 못 주겠다. 그럴 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상식적으로 손해 났는데 보험자한테 야, 돈 줘. 근데 보험자가 나 못 줘. 그러면 어떻게 돼? 개진상 표현이지 어떻게 해요. 안 그래요? 민원 넣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할 수 있다. 근데 거꾸로 보험자가 보험료 안 냈다고 이거 손해배상 청구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우리 어차피 2차 배울 거잖아요. 2차 배우고 있잖아요. 우리 좀 더 나가. 왜 그럴까? 그래서 의무 중에 간접 의무라고 들어봤죠. 그게 두 가지. 고지, 통지. 그렇죠? 우리는 2차에서는 계약 전 알린 의무, 계약 후 알린 의무. 그렇죠? 간접 의무다. 왜 간접 의무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해지만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간접 의무라 그랬죠. 직접 의무는 그렇죠. 돈 내놔 안 내면 소송 간다. 강제 행위를 이행을 강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지는 당연히 할 수 있고 그래서 직접 의무와 간접 의무 차이. 넘어가시고 피보험이익의 원칙이다. 이것도 좀 틀립니다. 피보험이익은 꼭 있어야 된다. 반드시 기필코 꼭. 근데 문제에서 반드시 기필코 꼭 나오면 뭐만. 틀린 지문인데 유일하게 하나 피보험이익은 꼭 있어야 된다. 그죠? 피보험의 필요성은 도박 또는 투기 수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찾았어요? 피보험의 성립은 어떻게 되냐? 배상 책임보험, 재산 배상 지우고 책임보험이라고 그냥 이해하세요. 똑같은 얘기니까. 그죠? 그래서 피보험 이익이 있어야 되죠. 책임보험에서는. 근데 납원, 인보험 나오죠. 인보험. 또 여기서 또 헷갈려. 그리고 시험 문제 한 문제 내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자, 인보험은 원래 피보험 이익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왜 없냐? 내가 얼마짜리일까요? 얼마짜리예요? 얼마짜리 안 되죠. 왜냐? 보험 가액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금전으로 평가한 걸 피보험 이익이라 하는데 사람을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없다. 근데 요놈들은 있다. 요놈들은 있다. 왜냐? 아빠와 아들이 있을 때 아빠의 값어치는 얼마냐? 할 수 있다. 아빠가 얼마큼 돈 벌어오냐? 그것만 보면 돼요. 몸값을 생각하지 말고 아빠가 얼마씩 돈 벌어? 한 달에 300? 500? 1000만 원? 그렇죠. 1000만 원씩 벌잖아요. 그러니까 애기가 생각해라. 아빠는 한 달에 1000만 원이니까 아빠가 없으면 1000만 원을 못 갖고 오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험 가액이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되죠? 되세요? 그래서 생명보험이나 인보험에 있어서 피보험 이익을 성립시키는 관계는 피보험자 본인이다. 피보험자 자신은 자기의 생명 또는 건강과 관련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자신의 사망 또는 상해, 질병, 처한 경우 막대한 경제적 손실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이해를 하시면 돼요. 또한 피보험자의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도 특정인에 대한 피보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다. 우리나라 거 영미법이야. 둘 중에 하나 찍어 빨리. 영미법. 우리나라는 없다. 그렇죠? 부모 자식 간이나 부부 간에는 피보험 이익이 성립하지만 이게 중요해. 시험 문제에 이게. 자, 부모 자식 간에 자, 부모는
부모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못 벌어 오잖아요. 그렇죠? 경제적 이해관계 있다고 보고 부부는 남편이 얼마짜리 있죠? 옆집 남편은 500만 원이래 월급이. 그러면 남편은 얼마짜리? 500만 원짜리고 옆집 남편은 1000만 원짜리래. 그러면 얼마짜리예요? 어떤 남자가 더 좋아요? 그렇죠? 나오죠.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 그렇게는 할 수 있는데 이걸 형제지간에는 없다고 본다. 형제지간 왜? 형제하고 나하고 같이 살지는 않잖아요. 따로 사니까 형제지간에는 피보미익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 더. 그럼 고용과 사장과 직원은 있다고 해줘. 있다. 그럼 결론적으로 형제 빼고는 다 있네. 자, 내가 사장이에요. 얘가 과장, 평사원이야. 과장이 없으면 평사원을 얘한테 할 때 일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손해야 아니에요. 이해관계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근데 형제지간에는 형이 죽거나 서로 경제적 저기가 없잖아요. 같이 사는 거 빼고 독립했을 때. 그래 형제지간에는 없다. 그거만 줄치면 돼요. 시험. 직원끼리는 있어요? 네, 있어요. 직원끼리도? 직원끼리? 그게 있겠죠. 직원 말고 직원끼리. 어우, 예리한 질문인데.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같은 일에 10개를 생성하는데 난 5개, 얘는 5개. 근데 한 명이 없으면 이해관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내가 10개를 해야 돼요. 내 피해를 봐야 안 봐요? 피해를 보면 있다고 보면 되죠. 네. 하나만 형제자매만 없다. 그죠? 피보미익의 존재 시기는 언제냐? 이것도 그냥 생명보험 어디야? 두 번째 칸. 그러나 우리 저기 기평가하고 미평가 한번 했었어요. 그 피보미익이 언제 있어야 돼요? 보험 가액을 평가한 걸 금전을 평가한 피보미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손해보험, 우리 말하는 손해보험은 처음에 보험 가액을 정하잖아요. 이렇게 처음에 저 얼마짜리 이거 얼마짜리 했잖아요. 초기에 처음에 있어야 되고 최소한 언제까지? 사고 발생 시까지 있잖아요. 사고 발생 시까지는 있어야 된다. 우리 손해보험 이렇게 배웠는데 생명보험은 그게 아니고 얘는 필요 없고 처음에만 있으면 된다. 처음에만 생명보험은. 그렇죠? 지금 하는 거는 손 사이로 딱 나가죠? 재산보험 할 때 이거 잊어야 돼요. 재산보험일 때 갑자기 생명보험에 피보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이해되죠? 계약법도 안 되고 여기서만 있는 거예요. 왜 있냐면 얘네들이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영문을 그대로 한국말로 번역해서 번역. 그래서 생명보험 두 번째 칸. 그러나 있죠. 생명보험은 계약 체결 시에만 동그라미만 피보험이익이 존재하면 된다. 손해보상의 원칙이 따른 것이 아니라 미리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일종의 저축 또는 그렇다. 됐죠? 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어렵게 나오면. 그러면 이해만 하시면 돼요. 필선보상의 원칙이 뭐냐? 그냥 이득금지의 원칙. 손해난 것만 주겠다. 그래서 여기 실손보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손해보면 만약에 손해를 100만 원 났다. 이 차가 1000만 원짜리인데 1000만 원짜리 차가 있어요. 이렇게 1000만 원짜리가 이게 1000만 원이에요. 10년 지났어. 사고 나면 이거 얼마 줘야 된다 그랬죠? 1년에 감가상 어렵나? 1년에 감가상각이 한 0.5 보면 돼요. 아니 500만 원. 응? 1년에 500만 원씩 깎아줘요. 그럼 10년 됐어. 얼마 깎아줘야 돼요? 10년이면 5천이잖아. 5천. 뭐야. 50만 원 해야지. 50만 원. 50만 원. 그러면 10년이면 500이죠. 500. 그렇죠? 그러면 실적으로 얘 전손 나면 얼마 줘야 돼요? 그렇죠? 왜 500만 원 준다 그랬죠? 실손보상이다. 그렇죠? 이득금지다. 얘를 만약에 1000만 원 주면 시권 10년 타고 꽝. 그렇죠? 시권 10년 꽝. 그렇죠? 수리비가 더 나온다는 거냐? 네. 네. 그래서 자, 옆에 보면은 근데 실적으로 우리 그거 알아요? 대물에서 얼마 주는지. 만약에 수리비 얘가 1000만 원인데 감가상각에서 가액이 500분이 앉아 있어. 그거 얼마 주는지 알아요? 750까지 줘. 700까지 120%. 그럼 600만 원 아니야?
게다가 산수가 어렵죠. 120%까지 줘요. 몰라요. 거기 나와 있어요. 약간의 120%. 120면 600이네. 예. 찬스가. 나온 적이 없는데. 아, 예, 예. 자. 자, 실손 보상 원칙 예외. 그러니까 그것만 하면 우리 옛날에 대체 비용, 재조달 가액, 신품 제도 재조달 가액. 그 한번 생각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대체 비용 해 가지고 이거 얼마짜리냐? 그쵸? 아우 역시 그렇게 솔직히 그래서 예 어차피 객관식이에요. 어차피 객관식. 실적으로 내가 사고 나면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데 이 감가상각 하기 전에 이 금액을 대체 비용이라고 있거든요. 대체 비용. 그러면 이해하면 돼. 그게 이 대체 비용이 뭐냐면 얘를 똑같이 가져오는 금액, 재조달 가액, 똑같이 가져오는 거. 대체 비용, 얘를 바꾸는 거, 대체하는 거, 재조달하는 거. 그거는 실손 보상의 원칙이 예외다. 왜? 여기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데 감가상각하기 전에 그거를 대체 비용 또 가져오는 거, 재조달. 조달을 다시 한다. 비용이다.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원칙의 예외는 1번 기평가 보험이다. 기평가란 그래서 우리 그거 했었죠? 보험료 그렇잖아요. 차가 있는데 이거 외제차 BW인가 벤츠인가 해가지고 얘가 보험료를 뭐 1억 원래는 1억짜리인데 이걸 10억이라고 생각하고 보험료를 원래 1억일 때 보험료를 예를 들어 100만 원 내라는데 1000만 원씩 냈다. 예? 그거 한번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딱 났는데 1억 달라고 그랬더니 뭔 소리야. 이거 1억이니까 1억만 줄게. 판례에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했어요. 그때 나온 게 기평가 보험. 자, 평가했을 때 언제 평가하냐? 보험 들 때 평가했는데 그게 얼마다? 딱 정한 거. 그러면 이 반대는 미평가 보험. 미평가. 그건 언제? 사고가 났을 때 곧세 가액으로 한다. 대체 비용 나오죠? 대체 비용은 손해보상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대체 비용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 즉 실적의 대체 비용으로 보상하는 보험이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뭐 그런 게 있다. 그렇다. 생명보험은 다 주잖아요. 감가상각해요? 나 10년 썼다고 감가상각해요? 내 생명보험 1억을 들었는데 내가 10년 살았다고 얼마씩 해가지고 8천, 9천 줘요? 1억을 다 주죠. 됐습니다. 이제 자, 대입 연재 원칙은 좀 이따가 이제 10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